오늘 해볼 이야기는 복귀 소식만 딱 알리고 그냥 바로 튀기가 그래가지고 최근에 한번 좋은 주제로 한번 작가들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서 관련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사람들은 웹소설을 왜 보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웹소설은 사실상 흥할 수 없는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2020년에 와서 2022년에 와서 망해야 당연한 컨텐츠예요. 원래라면 이래요. 이게 왜냐면요, 텍스트입니다. 아니 요즘에 여러분 보세요. 만화나 그러니까 웹툰이나 아니면은 유튜브나 이제 이런 것도 보시는데 하다못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영화조차 요즘은 유튜브 결말 포함 리뷰로 보는 세상입니다. 이게 영화조차도 요즘은 결말 포함 리뷰로 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웹소설이라는 거가 너무너무나 저거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진 컨텐츠고 떨어지는 컨텐츠인 건 맞아요. 왜냐면 이제 영상 매체랑 만화 매체, 그러니까 이런 시각적인 매체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원래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웹소설은 살아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뭐 잘 되고 있는지, 물론 시장의 성장 추이는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놀랍게도 현재 20대 독서율이 제일 높은 거 알아요? 왠지 아십니까? 20대 독서율, 정확하게 말하면 10대 독서율이 제일 높고요. 10대 독서율이 제일 높고 20대 독서율이 제일 높게 집계됩니다. 왜냐하면 웹소설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웹소설을 본다는 거예요. 보고 있고 즐기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웹소설을 읽을까? 이거가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아마 제가 뭐 생각한 부분이 옳을지 아닐지 모르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웹소설은요 집중을 안 하면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할게요. 웹소설이 아니라요, 텍스트는 집중을 안 하잖아요. 읽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은 켜놓고 밥 먹어도 돼요. 근데 소설은 읽으면서 밥 먹기 힘들거든요. 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텍스트는 그 자체로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자체로 진입장벽이 존재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넘으면요 이제 집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밌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재밌을 시, 소설이 재밌을 시, 그것만에 집중을 한 상태로만 느낄 수 있는 재미를 얻어요. 이게 큰 겁니다. 이게 왜냐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강제적으로 집중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웹소설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는 웹소설에서밖에 못 느껴요. 요게 큰 거예요. 왜냐면 사실 우리들이 스토리에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스토리에 집중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텍스트라는 그 벽을 넘을 때 얻어지는 재미가 있거든요. 텍스트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진입장벽을 넘어야지만 얻어지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재미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소설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웹소설은 이제 뭐 대리만족이다, 뭐 양판소다, 어쩌다 이렇게 말은 많지만 사실 웹소설만큼 스토리 부분에서 집중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집중하는 게 없어요. 왜냐?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 이 새끼는 다른 얘는 야 웹툰 봐봐. 웹툰 그림 막 존나 막 예쁘게 그리고 여자 캐릭터 존나 예쁘게 나와. 그다음에 뭐 영화 뭐 드라마 애니메이션 야 작화 죽이네. 그래픽 쩌네. 우리는 가진 게 없어. 우리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어. 이걸 잘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좋아요. 이게 웹소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웹소설 스토리는 열화가 좀 빠릅니다. 열화가 좀 빠르다는 게 이게 웹소설 스토리를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빨리빨리 요즘 읽고 있고 빨리 소비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열화가 좀 빠른 편이어서 좀 반복되는 구도 같은 게 많이 잡히긴 하는데, 어쨌든 웹소설은 스토리 아니면 죽어요. 망해요. 아니 방법이 없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웹소설에서 스토리를 잘 쓸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거가 캐릭터 몰입이거든요. 캐릭터 몰입. 사실 원래 캐릭터 몰입을 할 때 되게 좋은 게, 굉장히 좋은 편이 이제 원래는 영상 혹은 이제 만화 같은 시각적인 걸로 보여주면 이제 더 몰입이 원래 제일 좋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집중을 안 한 상태로 보면 이게 그만의 캐릭터만의 이 몰입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이게 뭐냐, 이게 만화나 영상 같은 경우가 이제 강제적으로 집중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근데 텍스트는 강제적으로 집중 상태를 만듭니다. 이게 텍스트는 집중하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집중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왜냐면 집중 상태로 이제 캐릭터 이거를 보게 되면은 마치 내가 그 세계에 간 듯한 착각이 들어요. 이게 어렵거든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행동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보통 우리들이 보는 영상,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집중은 하는데 내가 그 세계에 가는 느낌은 안 들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영화는 사실 내가 제3자가 돼서 그 얘기를 보는 느낌이에요. 진짜 이게 내가 약간 한 발 떨어진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감상하는 느낌이라면은 웹소설은 내가 이걸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이걸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웹소설 독자의 경우 주인공은 나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돼요.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선 잘 성립이 안 되는 공식이거든요. 이게 또 성립이 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애니 같은 곳은 돼요. 애니 같은 곳은 되는데, 이게 왜냐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좀 더 만화적인 발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웹소설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웹소설이 제일 심해요. 주인공 이꼴 나라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웹소설보다 심한 거는 저는 아직도 다른 어떤 컨텐츠에서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웹소설이 제일 심하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이 그만큼 주인공에 몰입을 해요. 굉장히 몰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대리 만족이라던가 고구마라던가 이제 사이다 이거를 다른 컨텐츠보다 더 심하게 요구해요.
이거가 좀 웹소설에서 여러분 유독 사이다 패스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랑 비교를 해봐도 웹소설에서만 유독 많아. 좀 심해. 아니 다른 것도 물론 있지. 막 영화에서도 이거 고구마다 답답하다 뭐 드라마에서도 이런 건 있는데 뭐 예전에도 저도 에반게리온 보면서 신지 저 새끼 찢어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너무 고구마여서. 그런데도 웹소설로 만약에 웹소설에서 에반게리온 주인공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신지를 찢어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작가를 찢어 죽이고 싶을 거야. 이게 진짜 그만큼 심해요.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 몰입도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컨텐츠보다 민감해지게 됩니다. 독자들이 더 민감해져요. 그리고 우리는 작가인 이상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얼마나 이 세계의 주인공에게 빠져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독자들이 민감하고 격하게 반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놀랍게도 텍스트여서 그래요. 이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요거였어요. 독자들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니 이 새끼는 왜 이렇게 반응하지? 왜 이렇게 좀 심하게 과몰입하지? 라는 건데 놀랍게도 이거는 텍스트여서 그래요. 텍스트. 이게 이 정도로 몰입을 이끌어내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게임입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가 플레이어가 되니까 오히려 텍스트라는 다른 방향성으로 집중을 이끌어내는 건데 어쨌든 게임에서건 텍스트에서건 우리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의 집중을 만들어내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게임은 사실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우리들이 많이 해봤고 많이 익숙한 컨텐츠니까 집중하기가 쉬운 진입장벽이 낮은 편인데 텍스트는 진입장벽이 엄청 높아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걸로 이상으로 텍스트라는 거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컨텐츠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친구가 왔습니다. 자,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자, 같이 영화 보자. 가능합니다. 같이 게임하자. 가능합니다. 같이 유튜브 보자. 가능합니다. 하다못해 같이 만화 보자. 이거는 많이 없긴 한데 가능해요. 자, 그런데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데 같이 소설 보자? 이건 불가능해요. 이거는 같이 소설 본다는 선택지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냐? 텍스트이기 때문에. 나만이 보는 거기 때문에. 나만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텍스트라는 이거가 굉장히 유니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웹소설은 도태돼야 되는 게 당연한 컨텐츠인데 하는 게 당연할 정도로 진입장벽이 센데 이걸 넘은 사람이 이걸 넘어서 그 세계를 맛본 사람은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재미는 다른 곳에서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대체가 안 돼요. 우리가 리니지 하는 사람들 보고 왜 이딴 개똥게임 이런 똥쓰레기 게임 왜 하냐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그런데 리니지가 아직까지도 성행하는 이유 중에 예전에 제가 뭐 유튜브 영상에서 본 게 있어요. 리니지가 그렇게 욕을 먹음에도 아직까지 서비스 되는 이유는 리니지에서 얻을 수 있는 재미를 다른 게임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웹소설에서 얻을 수 있는 재미를 다른 컨텐츠로 못 얻어요. 이게 텍스트가 가진 유니크함입니다. 그래서 여튼 결론은 우리는 굉장히 진입 장벽이 센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거를 넘어서 몰입을 하고 있는 독자들한테 이제 그 감정을 헤아리면서 글을 쓰셔야 된다 라는 거를 얘기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이것도. 예, 다음에 봐요.